네, 이처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 씨가 23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안 전 지사도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는데요.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연건령 한국범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단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지은 씨가 이제 밤샘 조사를 마쳤고 앞서서 안 전 지사가 자진 출석을 해서 9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두 사람의 진술 내용부터 좀 종합을 해볼까요? 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의 일반적인 조사를 받았을 거라고 보여요. 예를 들자면 범행의 일시와 장소라든지 범행의 경위나 범행의 방법 등 이제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할 때 그 범죄 사실과 관련된 기초적인 것들을 질문을 받았을 테고요. 예. 거기에 떠나서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지금 현재 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어떠한 관계였는지, 예를 들면 어떠한 지휘 관계가 있었는지, 즉 위력을 입증할 것 같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가 얼마 전에 여동생과 나눴던 얘기가 이제 오늘 언론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예.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은 제대로 된 합당한 관계는 아니지만 성폭력은 없었다 이러한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은 아니었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춘 진술을 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예. 이제 어제 검찰의 배려로 좀 분리 조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 조사가 이루어진 셈인데 네. 좀 상당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심하게 이례적이죠. 예. 그러니까 거의 없는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피해자 조사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고소 사실 내용의 취지를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참고인, 증인, 그다음에 관계인 진술을 다 받은 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이제 피고소인, 즉 고소 당한 사람을 부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네. 이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9시간밖에 지금 조사를 안 했잖아요. 예.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23시간 30분을 조사를 했고요. 정작 훨씬 조사를 많이 해야 되는 분은 9시간밖에 안 했거든요. 그건 예. 무슨 뜻이냐면 검찰 입장에서도 준비가 안 됐었다. 이걸 좀 보여주는 내용이란 얘기죠. 예. 특히 수사관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피해자, 가해자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동시에 들어온다. 그럼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검찰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러면 자진 출석을 굳이 피해자가 들어오는 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들어갔냐. 보통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어차피 일이 터졌기 때문에 그냥 큰 처벌 받을 거니까 빨리 좀 끝내자. 이런 차원에서 가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심리적으로 좀 억압을 할 목적으로 지금 너도 들어와 있으니까 나도 들어와 있거든. 이런 개념으로 심리전술을 쓰는 경우도 일부 나쁜 경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경우냐에 대해서는 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그 결론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자진 출석을 했던 안 전 지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을 당시의 녹화 모습을 한번 보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많은 분들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예, 그럼 그 혐의를 인정하신 건가요? 앞으로 검찰 조사와 진행 과정에서 이야기가 계속 김지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그럼 추가 피해 폭로도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또 인정하시나요?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진 출석하시게 된 배경은 어떤 겁니까? 소환을 내렸습니다만 견딜 수 없게 저도 예, 저희가 자진 출석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 지금 안 전 지사의 말은 소환을 기다렸지만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한 번 더 좀 짚어주시죠, 이 배경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은 정치적 결단 내지는 이 사건에 자기가 시간이 길어지면 불리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미지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나쁜 이미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피해자가 하나 또 추가로 나오셨잖아요. 예. 그 피해자도 고소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좀 안 한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빨리 자기가 진술할 수 있는 건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법정으로 올라가서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전투적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 그 예. 법정 내에서 공방을 좀 이루는 게 자기한테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안전지사에 대한 고소 내용이 말씀을 앞서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어떤 간음이나 어떤 추행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업무상 위계, 위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폭행이나 협박은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입증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업무상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적 아니면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억압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그 정도의 위치가 있었느냐,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억압을 받았느냐, 그런 것들은 사실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예.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만약에 보자라고 한다면 김지은 씨가 언론사와의 처음 폭로한 인터뷰에서 나는 지사께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예.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왕과 같은 존재이다. 이러한 언급들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본인과 안 지사와의 관계에서 김지은 씨가 바라보는 상하관계가 보일 수가 있고요. 또 김지은 씨 진술뿐만이 아니라 안희정 지사의 지진 모임이었다가 이제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겠다고 한 모임에서의 그 밝힌 내용들을 보면 예. 그 캠프에서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캠프에서의 내용들에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안전지사를 대통령을 만들려고 모인 사람들이고 그 이외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안전지사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반대 세력으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에는 위력이 있었다라고 보일 수가 있는 반면에 안희정 전 지사 입장에서는 위계나 위력 같은 경우에도 둘 사이에 예를 들면 뭐 합의에 의한 것들이 있었다. 물론 SNS상으로는 처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틀렸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예. 그것은 SNS인 것이고요. 또 검찰 조사는 또 별도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둘 사이에 예를 들면 합의가 있었다는 주변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둘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았던 SNS라든지 문자 같은 내용들 아니면 전화통화의 내용들 아니면 전화통화의 기록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또 안전지사가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전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피해자가 이제 구체적인 이메일 내용, 네. 또 피해자 지인의 증언을 담아서 추가 폭로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현직 이제 기자님이시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요. 네. 근데 그분께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보낸 이메일에 그 내용을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보낸 내용 이메일을 추가적인 반박 자료로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중요한 것은 현재 이메일이 수신자인 남자친구의 이메일 계정으로 열어본 게 아니고요. 보낸 쪽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간 조작설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예. 받는 사람 이메일 같은 경우는 컴퓨터 시간으로 그대로 그 온라인 서버상에서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는데 보내는 사람 측면에서는 자기 컴퓨터의 시간을 조작한 이후에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 그게 조작된 시간으로 보낸 이 시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수신자 측의 이메일을 공개하면 좀 더 정확하게 자기 측에 유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다만 정봉주 입장에서는 그날 뭐 어머니께서 전날 좀 쓰러지셔서 병원도 갔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입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여성을 만날 여유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근데 기간이 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공방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만약에 이게 형사사건으로 비화가 되면 여성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한 주변의 증인들 있잖아요. 여자분들 피해 보시면 누구한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예. 그 증인들이 공통적인 얘기로 조작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다면 전 의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실 정 전 의원의 해명이 좀 다소 늦은 감이 있는데 이렇게 좀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처음에 해명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정 전 의원이 스스로 밝혔습니다. 너무 본인도 당황스러웠고 입장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말과 같이 본인이 굉장히 구체적인
그 전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의 일정을 쭉 나열했단 말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해명이 늦어진 이유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 이후에 추가 폭로가 나왔어요. 앞서서 이제 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추가 이메일이라든지 추가 친구들의 증언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 이후에 아직 정봉주 전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이라면은 추가 폭로라든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을 더 안 좋게 할 수도 있어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이때까지의 입장 표명을 보면 굉장히 즉각적으로 아니라고 반박을 했고 그 이후에 본인이 구체적인 일정을 나열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일자가 바뀌어서 24일이 됐고 나서 추가적으로 본인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체적인 일정을 다시 한번 만들어보고 복귀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의 행동과는 좀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 조금 불리하게 사람들이 왜 그러면 추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 조민기 씨, 고 조민기 씨 얘긴데요. 경찰 소환을 사흘 앞두고 있는 네.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일단은 뭐 상당한 심적 고통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겠죠.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가장 강한 형벌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통상적으로 범죄 수사를 받거나 피의자로 돼 있는 분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예. 본인을 용서하지 못해서 즉 그 현실을 피해가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자신을 단죄하는데 가장 큰 단죄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일종의 자기에 대한 처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조민기 교수도 자기 스스로가 너무나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유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왈가왈부가 좀 많습니다. 온라인상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그분의 의도나 의지에 대해서 뭐 죗값을 다 안 치르고 도망을 갔다던가 또는 그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신 분을 맹비난하는 내용도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경찰에서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피의자가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하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피해 조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조사를 해서 돌아가신 분이지만 이러한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예.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 진상규명위원회라도 운영을 해서 학생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예. 내용은 정확하게 밝히고요. 돌아가신 분은 어차피 처벌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형사처벌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마무리하는 게 지혜로운 방향성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변호사께서는 앞으로의 대처 좀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대처, 미투와 관련된 대처를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네. 이 조민기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미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지금 일부의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여론들도 생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우려가 되는 게 첫 번째로는 미투가 전 각계에 있는 뭐 예를 들자면은 정치계 아니면 연극계, 문화계 다 퍼지고 있는 이때에 조민기 씨 사망으로 인해서 베르테리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조금 우려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큰 우려는 이 조민기 씨 사망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에게 마녀사냥이 되고 피해자들이 정말 힘들게 용기 내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위축될 수가 있는 우려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말을 시작한 이 목소리는 위축되지 않아야겠지만 한편 또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 중에서도 억울한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너무 초반부터 가해자에 대한 강한 비난은 조금 삼가하고 진상규명이 또 신속하고 철저하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대학가에서 교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좀 앞으로 조사를 하는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즉 이런 교수나 교내 교직원에 의한 성폭행, 그다음에 학교 내에 학생들끼리 발생하는 사건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자치권, 교육자치는 어차피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인 권한을 강화해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고 구성원들의 어떤 합의적 도출을 통해서 처벌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지금 대학기관이 사건이 터지면 속수무책이고요. 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만을 기다리는 이런 좀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투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학교 기관 내에서 발생한 것들은 일단 그 조사하고 예. 조사한 내용이 사법기관에 갔을 때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한 어떤 조사 내용, 이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영 한국범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